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요 사안과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입장, 뭐 생각 이런 걸 내놓고 있거든요.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안중근 말씀을 몸소 실천한 거다. 이게 여기서 이제 안중근 등장합니다, 지금요. 우리 위인인데 여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몸소 실천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나와요. 너무 나간 여당 대변인 논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알렸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 또 삭제한 걸 다시 수정해서 내보내는데 뭐 이미 다 나갔죠. 뭐 다 봤는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글귀를 인용해서 군인 본분 다하기 위해서 무릎 수술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몸소 실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그러자 윤봉길 손녀 윤주경 의원 굉장히 강하게 격양된 어떤 반응을 좀 보였어요. 논란 확산되자 이 안중근 의사 부부는 빼서 다시 수정해서 보냈지만 이미 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뭐 아까 좀 뭐 한자도 있었는데 이걸 좀 풀이해 놓은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나라 위에 몸 바치는 게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 요 내용만 보면은요 엄청난 극찬이에요. 이거는요 극찬.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굉장히 격앙된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상황에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말을 들으려면은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논란에 섰대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전 너무나 참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자, 저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뭐 야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윤주경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 뭐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이제 조상분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이제 큰 제목으로 그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했다. 추미애 장관 옹호하다 논란만 키운 여당이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어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입니다.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을 벌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 삼으면 동사무소에 전해도 청탁이냐.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군, 휴가,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다. 이건 또 알려드렸죠. 이거는 며칠 전에 좀 나왔습니다. 역효과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군대 문제 민감한데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쿠데타 세력 얘기가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그게 어떤 장면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정치 공세, 공작 이런 것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쿠데타 세력이라 그러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제가 5.16 때는 육사 생도였습니다. 저하고 신원식 의원하고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한기 의원님 말씀. 제가 두 분을 지목해서 무슨 뭐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든가 앞장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그런 데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합니다. 자, 뭐 결론 이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과에 가까운 이제 발언을 통해서 수습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입장과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것도 있고 뭐 좀 수습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당 의원들이 그 발언 이후에 또 사과도 많이 했어요, 사실. 자, 여당 의원들의 이런 입장과 발언들 왜 나올까? 자,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예.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예, 내부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아, 분명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예,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언동들을 한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 있습니다. 평가와 갈 길을 정한 바는 뭡니까? 그 내용은 평가는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 없다. 예. 아,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나 뭐 이런 문제는 조금의 비난이나 뭐 이런 건 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평가는 어쩐지는 예.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평가가 됐고 예. 그래서 당대표까지 했던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 내부적으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이제 아, 추측을 하고 있고요. 추측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저도 전직이 검사 출신이고 예. 매번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 검사들이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인지라 예, 옆에서 친하게 지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예,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부터 예. 상당히 바이어스가 낄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이게 평가에서만 굽는다면 그건 그렇다 치지만 예. 실은 사실관계 조사부터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찰 조직과 검찰 조직과 내부의 비리를 찾아내는 조직은 예. 상당히 좀 시크하고 시큰둥하고 이런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하셨고 예. 당내 이런저런 많은 영향력들도 있고 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쉽게 뭐가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적 맥락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한 끝에 예. 정상적으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또 거기에 덧붙인 내용이 굳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다라고 하는 정상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예. 박성준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저분도 대단히 점잖으신 분인데 예. 어쨌든 뭐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뭘 다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한 게 청탁이냐, 예. 카투샤 편한군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같은 그 뒷부분은 이제 맥락의 다른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계속해서 예.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지 않느냐 싶고요. 예.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신속하게 좀 결론을 내려줘서 이게 어디까지가 명확한 사실관계고 어디까지가 법률 위반이고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게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과 발언들이 잇따라서 나오는 거는 갈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멘붕 이렇게 쓰셨어요.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해당 발언한 의원의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고 지역구 예.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 측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 지역구 민심에 누구보다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예. 뭔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하라고 오더를 받은 것이 있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분들 중에 다선 의원이 상당수인데 이런 예. 분위기를 파악 못할 리가 없고 저는 이번에 특히 안중근 의사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예. 누가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독립운동하는 줄 알겠습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이 어쨌든 약간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군에 대한 헌신을 만약에 잡아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군 복무 중에 사실 국가를 위해 진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목함지뢰 사건에 이제 하재현 중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찬호 병장 같이 K9 폭발 사고에서 예. 이제 화상을 많이 입었던 병사들 이런 병사들이 저 뉴스를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누구는 갔다 온 게 휴가하고 병가밖에 없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랑 그런 정신을 실천했다 소리 듣고 본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도 항상 부족해가지고 예. 항상 언론에 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쨌든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전 이 발언들의 괴를 살펴보면요. 예. 사실 뭐 인신공격성 발언도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해서 쿠데타 세력이 왜 나옵니까? 보면은 예, 그 발언하신 분은
조부께서 어떤 행정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인신공격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다들 그런 거는 본질과 관계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야당도. 근데 지금 여기서 인신공격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예. 뭐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본질을 조금씩 틀어요.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건 청탁 아닙니다. 군대에서 본인 휴가에 관련해서 지휘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탁 아닙니다. 예. 김치찌개를 그런데 안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청장 아는데 말이야. 구청장 전화해가지고 위생심사 나오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청탁이자 협박입니다. 그거는. 예. 압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는 국민들 없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가지고 예.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예. 여당에서 너무나도 이거는 궁색한 어떤 옹호 논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경이 지금 멘붕 상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정구택 전 부위원장 두 분 말씀 좀 곰곰이 들으시면서 뭔가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박성준 대변인의 예. 안중근에 대한 비교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예. 일관되면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김치찌개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민원실이라는 게 민원 제기하라고 있는 데죠. 예. 그럼 뭐 만약에 민원실에 전화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부처 민원실 다 예. 없애야죠. 사실은 민원실에 전화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더구나 어제 나왔지만 민원실에 전화하면 멘트가 나옵니다. 2013년부터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뭐라냐면 녹음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와요. 민원실은 그리고 그런 거부터 나옵니다. 뭐 발언에 신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쿠데타 얘기는 왜 나온 얘기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 아마 이 폭로를 주도하는 게 이제 신원식 의원인데요. 예. 이분 뭐 아시겠지만 다 뭐 박지만 동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예, 알고 예. 있는 내용이잖아요. 참모장 출신도 있고. 근데 계속 아마 이 익명의 제보자 하다가 이제 이 나왔는데 이철원 대령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뭐 수료식 때 청탁했다. 그다음에 그게 절이 아닌 게 밝혔고 이제 고발도 하니까 예, 예. 신병교육대 때 뭐 청탁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 추미애 대표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11월 18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군부랑 그때 아마 국방부랑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죠. 청와대에서 뭐 이거 그렇죠. 발언 신중해라 막 반발했거든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데 아들이 언제 입대했냐면 열흘 후에 입대했어요. 예. 11월 28일 날. 예.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야당 대표였고 청와대라든지 국방부랑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신병교육대 아들이 갔는데 예. 거기다 대고 좋은데 배치해 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런데도 계속 지금 신원식 의원이 그런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서 발언도 세게 하시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좀 의도성이 있다. 정치 공작이다. 라는 게 저희들은 좀 보는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그런 인식이 깔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발언이 그러니까 나왔다고 군부에 지금 보시는 예를 들어서 거네요. 뭐 그전에 익명의 제보자 지금 군대에서 예. 뭔가 제보를 받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 기본적인 시각이 예. 그전에 좀 그렇던 대립적인 전선이 있었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예. 뭐 동사무소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예, 그 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러 전화하는 거 이런 게 청탁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이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안중근 의사를 여기 등장시킨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주력, 뭐 주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86 세대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자, 유영걸 전 대표님. 정의당,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주력이라고 있는 어떤 그 세대, 그 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내놨어요. 지금 뭔가 기득권화된 거 아니냐라는 거. 사실 정의당이 여당의 어떤 이렇게 비판되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이 예. 이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예. 저는 가장 눈에 띄던데요. 어. 예. 태도도 장관들한테 얘기한테 공손하면서 핵심을 찌르잖아요. 예. 저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예. 이 벌써 운동권 86세대에 예. 80년대에 대학 다니던
저 50대, 예. 586 세대라는 지금 60년대생, 50대죠, 지금은. 60년대생. 예. 그 사람들이 운동권으로 해서 사회 개혁, 예. 민주주의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포진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저는 근대화 시대에 예. 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좀 물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0만 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86세대들이 좀 젊은 마인드로 좀 받아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예. 지금 촛불 정부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예. 새로운 민주주의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 저는 장혜영 의원 질문에 굉장히 저는 이 가슴 절절히 와닿았어요. 예.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됐나. 가장 큰 기득권이 됐나. 예. 깨끗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도 아니고 예. 오히려 더 이 뒤로는 더 많이 하고 예? 옛날에 그 남북 예. 그 대치 상태에 그 북한을 예. 좀 따르는 또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자본주의 시장을 좀 무시하고 또 과거에 매판 자본이라고 하든지 그런 종속 이론 그런 거에 좀 매몰된 거 아닌가. 예. 좀 생각을 모두 바꾸고 안 되면은 저는 50대부터 다 좀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대 그래서 좀 뭐 좀 시켰으면 좋겠다. 주류 세력이.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 입장에서는 선배 세대들이에요. 한참 선배 세대들인데 아까 장혜원 의원이 한 얘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면 어떤 이유로 동의하시는지 뭐 짧게 발언 드릴게요. 실제로 정치라는 건 워낙 좁은 문이기 때문에요. 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그러면 세대별 표준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 180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긴 했지만은 그 안에서도 구성이 단조롭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젊은 의원들 몇 명 배출했지만은 그들이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그들도 사실 이번에 뭐 지난번 조국 사태 때부터 지금 예. 추미애 사태 때 윤미향까지 소위 말하는 추국향 사태 때 예. 그러면은 그들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면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 보였느냐 했을 예. 때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심지어는 그 5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장악하고 그 주류가 또 아랫세대에게 종속을 강요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예.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그런 세대적 조성이 예. 사실 그렇게 특정 세대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을 통해 가지고 다선 의원 상당수가 물갈이되었고 그런 예. 경향성이 있긴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에 오히려 과다하게 많은 의석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체가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쭉 내용을 좀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의 어떤 지적,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좀 뭐 주목을 좀 그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